와, 12명 바로 들었어. 문찬이 어서 와. 말도 잘 들어. 선생님이 써달라 했다고 바로바로 써주는 거. 여러분, 들어오시면 바로바로 써주세요. 이름 쓰는 거 어렵지 않죠? 문찬이 왔고, 민재 왔고, 문찬이, 민재, 전후, 주연이, 수아, 주원이 어서 오고. 지금 18명 왔어. 한 명만 더 오면 돼. 누가 안 왔지? 남근 김민지 왔고, 예은이 왔고, 준상이 왔고, 빨라. 희찬이 왔고, 유찬이 왔고, 지영이 왔고, 민서 왔고, 지은이 왔고, 나연이 왔고, 현이 왔고, 조건이, 건이 왔고, 도영이가 안 왔구나. 카톡으로 도영이 여러분 이제 9, 10까지 하면 이제 한 8시 전에 끝날 것 같고요. 내용은 그 후에 선생님이랑 줌을 켜가지고 틀린 문제 세세하게 아주 세세하게 이번엔 설명해볼 시간이 여유로우니까 시간이 1시간 정도 있으니까 아주 세세하게 해보고 틀린 문제가 별로 없어서 빨리 끝나면 수업 빨리 끝내드릴게요. 뭐 하나 다 했는데 계속해서 있어요. 물론 여러분 선생님이 9까지만 숙제를 내줬는데 오늘 10까지 진도를 나갈 거라서 10까지 진도를 나갈 거라서 이제 줌을 켜가지고 여러분들이 푸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숙제까지 설명을 한 후에 10 문제 풀고 나서 그것까지 틀린 거 설명을 하는 식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마이크가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시간이 좀 걸렸고요. 도영이 들어왔나 보다. 19명 됐어. 들어왔다고 말할게. 여러분 도영아 들어왔죠? 여러분 현대시 9에 나온 건요. 그 누구냐 유시민이라고 알아요? 정치인인데 방송에도 자주 나오죠. 그분께서 그 뭐라고 하지? 뭐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는 거 있잖아요. 뭐라지? 청문회 같은 걸 하는데 거기에서 맨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라고 했을 때 다른 말 안 하고 이 시를 읽었어요. 되게 유명해진 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일반 시민들에 대한 애정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시라고 생각을 하실게요. 현대시 9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당연히 자유시 서정시니까 선생님 안 할 거예요. 자, 성격이 사실적이고요. 철학적인 생각을 해요. 도대체 시가 무엇일까라는 철학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철학적이고요, 여러분. 사색 생각을 해요. 시가 무엇일까 사색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누가 물어보고요. 대답을 해요. 문답법이 사용됐죠. 그다음에 전언적 어떤 뜻을 전하는 전언적이에요. 여러분 잘 안 보일까봐 전언적 어떤 말이나 뜻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주제가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우선 시가 무엇일까를 생각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시인의 가치와 올바른 역할이 무엇일까? 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사색을 하죠. 사색. 이해되시죠? 이걸 생각을 해 사색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선생님이 서민들에 대한 애정이 나타난다 했죠. 그래서 서민들의 성실하고 건강한 삶에 대해서 애정을 갖는다 했어요. 삶을 긍정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 좀 많아요. 특징, 식구의 반복이 나타납니다. 당연히 반복하면 운율 형성하고 주제 강조해주겠죠. 운율 형성은 이제 안 적어도 되겠죠. 자, 당연히 식구 반복하면 운율 형성하니까. 두 번째는 질문과 대답의 구성으로 돼 있다. 삼 번은 구체적인 지명을 사용해서 현장감과 사실성을 주고요. 일상적인 체험을 통해서 지향해야 되는 그냥 깨달음으로 할게요. 그에 따른 사명감까지 시인으로서의 사명감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것 중요합니다.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변하고 있고요. 공간의 이동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 시의 구조가 꽤나 쓸 게 많죠. 마지막 행간걸침이 나타납니다. 고등학교 이제 2학년에 올라간다고 하면 행간걸침이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볼 시기는 지났죠? 그죠? 행간걸침이 나타나는 건 뭔가 호흡을 조절하고 뭔가 강조하고 싶거나 이럴 때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선은 사실적인 거는 서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주고요. 구체적인 지명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생각하고 그것이 시인이란 무엇일까 같은 것에 철학적인 생각을 가게 돼서 철학적 사색적이고요. 물어보고 지가 대답해요. 전원적 자신의 말을 전달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를 시작해 봅시다.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여러분, 우선은 누군가 나에게 시가 뭐냐고 물었다가 순서가 돼야 되겠죠. 무슨 법이 사용됐습니까? 도치법이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줄 밑줄 칠게요.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밑줄을 치고 여러분 뭐라고 적어주냐? 시상의 계기. 그러니까 시작의 계기. 시를 만든 계기. 사색을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시상의 계기 혹은 사색의 계기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물었습니다. 시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고요. 자, 나는 대답을 합니다. 나는 시인이 뭐 때문으로 잘 모른다. 시인이 뭐 때문으로 잘 모른다. 라고 대답하였다. 자, 여러분, 이 사람 시인이에요. 이 사람 시인입니다. 근데 내가 시인이 뭐 때문으로 잘 모른다라고 대답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를 생각. 이거 여러분, 이 사람 시인인데 시인이 못 된다라고 얘기했죠? 역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 시인으로서의 나는 긍정적이게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나는 시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인으로서의 자신을 긍정하지, 여러분 X 중요합니다. 안 삽니다. 긍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물음과 답변의 구조지만 독백체입니다. 독백체입니다. 이거 대화체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대화체 아닙니다. 독백체입니다. 지가 말하고 지가 대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체적 장소 나와요. 무교동, 종로, 명동, 남산, 서울역, 남대문 시장까지. 다 네모 치실게요. 무교동, 종로, 명동, 남산, 서울역, 남대문 시장까지. 자, 네모 친 것들은 여러분 여기서부터 장소 이동이 나타납니다. 장소 이동이 나타나고요. 이 네모 친 장소들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종로, 명동, 남산이며 서울역, 남대문 시장, 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서민들의 삶이 있는 일상적인 공간으로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변해요. 이쪽으로 가면서 얘가 정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체적인 지명 나타난다 했죠. 그러니까 이 네모는 현장감과 사실성도 주고 있더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이긴 하다. 빛이 비쳐서. 자, 남대문 시장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장소 이동, 서민들의 삶이 있는 공간으로 사색을 하게 만드는 공간이겠죠. 시와 시인에 대해 생각하면서 지나치게 된 공간. 시와 시인에 대해 생각하며 지나친 공간이라는, 그러니까 사색을 하게 만드는 공간이죠. 사색을 하게 된 공간. 생각나고 있었다예요. 자, 그러니까 장소 이곳에서 시와 시인에 대해 생각하면서 있죠. 그러면서 답을 찾았습니다.
어떤 답을 찾았냐? 어떤 답을 찾았냐? 여러분, 가로치실게요. 그런 사람들이. 자, 여기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가 설명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냐? 가로칠게요. 어떤 이에요? 엄청난 고생이 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마음 좋고 여러분 시적 허용이죠? 여기까지 가로치실게요. 사람들이까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이 돼 있죠? 그러니까 고생을 하더라도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이 있고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겠죠. 누구예요, 여러분? 여기 이 서민들이요. 일상생활을 하는 이 서민들이. 그런 사람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19의 반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서민들이 이 세상에 여러분 동그라미 알파이고 고교한 인류이고 영원한 광명이고 다름 아닌 시인이다. 은유법입니다. 동그라미 친 거 전부 다 은유법이에요. 다시 한번 알파 고귀한 인류 광명 시인. 결국에는 시인은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시인은 그럼 결국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요 거기에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몇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사람은 선생님이 아까 철학적이고 사색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걸 철학해, 어떤 정서가 나타나고 있냐? 처음에는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잘 모른다. 근데 여기서 답을 찾았는데 이 답이 좀 애매하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냐? 여러분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에서 얘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화자의 정서. 얘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여러분? 우선 화자의 정서가 어떤 거냐? 먼저 문제의 본질을 먼저 탐구를 했고요. 그 후에 뭘 했냐면 형식보다는 이 내용을 중시했습니다. 내용. 이 사람들이 겉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뭘 했냐면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의 모습에서 가장 사람다운 가치를 발견한 거죠.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있는 정서의 과정이 나타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죠? 그러면서 시인으로서의 사명감, 어떤 거, 서민들에 대해서 성실하고 건강한 삶을 긍정하면서 이런 모습들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게 시인이다.
이해되셨죠? 시인이 할 일.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서 가치를 이끌어내는 것, 가치를 발견하는 게 시인으로서 진짜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깨달음을 얻고 있는 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나글로 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선생님이 이 책에서 가르치는 문학작품들은 꼭 다 알고 기억하고, 이거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 이건 좀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말했지만 수능에도 나올 수 있는 문학작품들이거든요. 여러분, 내신에도 나올 겁니다. 하나, 두 개 정도는 무조건 내신에 나오게 돼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문학에서. 자, 두 번째, 구강의 나 궁금한 일, 박수근의 그림에서. 박수근이라고 여러분 약간 그림을 뭉개놓은 것처럼 그리시는, 그러니까 그 색깔 좀 뭉개놓은 것처럼 그리시는 우리나라 화가가 있으세요. 그 그림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시를 창작한 겁니다. 선생님 원래 갈래 안 쓰잖아요. 근데 얘는 갈래를 하나를 적어줄게요. 자유시. 서정시면 나는 안 써. 다 자유시 서정시 거의 대부분. 근데 얘는 산문시기 때문에 하나를 적어줍니다. 자신의 마음을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고백적이고요. 정서를 노래하니까 서정적이요. 뭔가를 설명한대요. 뭔가 설명한 듯한 느낌을 줘요. 설명한 듯한 느낌을. 자, 주제. 예술 세계와 일상적 삶의 조화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시고요. 자, 마지막 특징. 여러분 이 책 절대 버리지 마시고요. 이거 하나하나 다 썼잖아요. 나중에 여러분한테 큰 자산이 될 겁니다. 이 책 한 권을 제대로 끝내놓으면 나중에 여러분 문학 공부를 할 때 엄청난 큰 자산이 될 거예요. 아직 현대시니까 모르는데 고전시가 하면 알게 될 거예요. 아, 선생님이 진짜 이게 왜 계속 가지고 있어야 했던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썼던 걸 보면 더 기억이 잘 나겠죠. 그림을 소재로 소박하면서도 정겨운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 뭐뭐 합니다. 라는 여러분 이거 서술체라고 하죠. 뭔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은 느낌. 서술체 사용을 해가지고 어떤 느낌을 주냐 여러분, 친근감,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느낌. 친근감을 형성을 해줍니다. 자, 감정의 직설적인 표현이 나타나고요.
마지막 동어를 반복해준다는 당연히 운율 형성하고요. 여러분 주제를 강조하는데 동어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같은 말 어떤 게 궁금한 것이라는 걸 반복합니다. 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요. 자,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 이거는 쉽습니다. 인쇄한 박수근 화백의 그림 밑줄 칠게요. 인쇄한 박수근 화백의 그림 밑줄 쳤어요. 시상의 계기. 가글에는 시가 뭐냐는 질문이 시상의 계기였죠. 근데 얘는 박수근 화백의 그림을 보고 쓴 거니까 이건 시상의 계기는 박수근 화백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사다가 걸어놓고는 물끄러미 그걸 치어다보면서 누가 화자가요? 나는 그 그림의 제목을 여러 가지로 바꾸어 보곤 하는데 원래 제목인 강변도 좋지만은 할머니라든가 손주, 여러분 할머니라든가 손주는 그림 플러스 자신의 개인적 경험과 관련이 돼 있는 제목입니다. 적어놓을게요. 할머니라든가 손주 밑줄. 그림 플러스 화자의 개인적 경험과 연관된 제목. 다시 한번. 그림 플러스, 그러니까 그림에도 당연히 할머니나 손자 같은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림 플러스 그 화자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경험과 관련돼 있는 제목이에요. 붙여보아도 가슴이 알랄한 것이 알랄하다, 아리다, 쓰리다 이런 느낌인데 여간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간 아니다는 매우 좋다는 뜻이에요. 여간 아니다는 보통이 아니다 이런 뜻이야. 보통이 아니다. 그래서 얘는 여간 좋은 게 아닙니다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어때요? 매우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여간 좋은 게 아닙니다. 밑줄 치고 감정의 직설적 표현 적어주세요. 그러다가는 나도 모르게 한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여간 좋은 게 아닙니다까지는 그림을 보고 나서 제목을 붙여보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러다가 장면이 떠오른데 여러분 이거는 상상이에요, 환상이에요. 그가 여기서 그는 박수근이에요. 박수근. 이 화가. 술을 드시러 저녁으로 외출할 때 여러분 가로치세요. 그가부터 가로치세요. 그가부터 가로치세요. 술을 드시러 저녁으로 외출할 때에는 마당에 널린 빨래를 걷다가 개어놓곤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들은 내용이거든요. 그 빨래를 개는 손이 참 커다랬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장엄하기까지 한 것이어서 여러분 장엄하다 밑줄 치고 여러분 이 화가에 대한 이 화자의 태도는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긍정적 태도만 적어주세요. 성자의 그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성자 네모 밑줄 치고 박수근의 인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빨래가 널어져 있으면 부인이나 자식들이 고생을 할까봐 나가는 도중에라도 걷고 갔다. 그 손이 매우 컸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 훌륭한 일품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는 멋쟁이긴 멋쟁이였다 봅니다. 자, 여러분 가로 닫고 그림을 보며 떠올린 것. 그림을 보며 떠올린 것.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그림을 그리니까.
손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인데 자신의 가족들과 부인을 위해서 다정하게 이 빨래를 걷어주고 개주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 그래서 아주 다정하고 훌륭한 인품을 가졌었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떠올립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네모 치세요. 시상 전환.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에서 문단이라 하는 게 맞으려나? 산문 씌워가지고. 첫 번째 행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엔터가 처음 났으니까. 첫 번째 행에서는 여러분 박수근의 그림을 보고 내가 하는 행동과 떠올린 장면만 이야기를 했다면 이 그러나부터는 다른 내용이 나타납니다. 참으로 여러분 궁금한 것은 이 반복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궁금한 것은 궁금한 것 첫 번째 궁금한 것에 밑줄 치고요. 가로 칩니다. 가로. 그 커다란 손등 위에서부터 가로. 그리고 그 가로 위에 1 쓰십시오. 그러니까 궁금한 것은에 밑줄을 치고요. 1 이렇게 치라고 1. 궁금한 것 첫 번째다 이 말이에요. 저 궁금한 것 첫 번째다. 뭐가 제일 궁금했냐? 그 커다란 손등 위에서 같이 꼼지락거렸어요. 여러분 꼼지락거렸을 햇빛 밑줄 치세요. 활유법입니다. 활유법. 화류. 햇빛은 살아있지 않은데 꼼지락거린다라는 살아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죠. 화류법이 사용됐고요. 시각적 신상이죠. 여기 햇빛이 막 비치는 모습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꼼지락거렸을 햇빛. 시각. 꼼지락거렸을 햇빛에 밑줄을 치셨죠. 시각까지 썼죠. 여러분. 화류까지 쓰셨으면 거기 밑에다 뭐라고 적냐. 생전의 하자를 떠올리게 하는 소재. 왜 그렇게 적는지는 뒤에 선생님이 읽으면 여러분 알 거예요. 먼저 적어 놓으세요. 생전의 화가를 떠올리게 하는 소재입니다. 왜냐? 그가 죽은 후에 그를 쫓아갔는가? 아니면 이승에 남아서 그 어느 그러한 장엄한 손길, 다른 사람 위에 다시 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로치세요. 첫 번째 궁금한 거예요. 가로 닫기. 첫 번째 궁금한 거예요. 첫 번째, 이 사람 박수근, 죽은 박수근에 떠올리게 하는 햇빛이 어떻게 되었느냐를 궁금해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가 가로치고 이 그가부터 그가 마른 빨래를 개며 들었을지도 모르는 실제로 들은 건 아니고요. 들었을 모르는 밑줄 뻐꾹새 소리 청각 생전의 화가를 떠올리게 하는 소재 2 생전의 화가를 떠올리게 하는 소재 2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까지 가로 닫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는 죽었고 그가 사랑했고 그를 떠올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궁금한 일들, 여러분 궁금한 일 또 나오죠? 그러한 궁금한 일들이면 또 반복법. 여러분 내가 궁금한 일들은 그러한 궁금한 일들이나 반복법 나타나잖아요. 동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동어 반복. 그가 여러분 가로 그가 가지고 갔을 가로 치고 3 궁금한 거 세 번째 가난이며 여러분 가난 세모 그리움 세모 그러니까 그는 가난해서 살아생전에 무언가를 그리워하기도 했죠. 다 무엇이 되어 오는지 하고 여러분 땡땡땡땡땡땡땡 돼 있죠. 땡땡땡땡땡땡땡 말줄임표. 자 여기서부터 밑줄 칠 거예요. 무엇이 되어 오는지 저녁이 되어 오는지 가을이 되어 오는지까지 다 밑줄 쳤습니까? 쳤어요? 다 밑줄 쳤어? 열거법 반복법 여기서 반복법은 유사한 식구 반복이에요. 유사한 식구 반복법. 세 번째, 말줄임표 나왔죠? 생략법 적어주세요.
애상적 분위기와 여운, 감동 같은 것들을 줍니다. 애상적 분위기 형성, 여운과 감동을 줍니다. 열거법, 생략법, 반복법 나타났다 했습니다. 오는 지까지 가로 닫고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럼 이 세 번째 거는 어떤 거냐? 궁금한 일들은 다 슬픈 일들입니다. 슬픈 일, 여러분 직접 제시, 감정의 직접 제시 나타났죠? 감정의 직설적 표현 나타났습니다. 슬픈 일이라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왜 슬프다 하냐? 박수근이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박수근님의 살아생전을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유한한 생명에 대한 애상감과 어떤 그가 삶을 살았을 때 그가 가난했고, 그다음에 그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 같은 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이것만 적을게요. 왜 궁금한 것들이 궁금한 거 3개 있었잖아. 궁금한 게 슬픈, 궁금한 일. 아, 여기 궁금한 것이 아니고 궁금한 일이네요. 여러분 미안해요. 슬픈 일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 첫 번째 인간의 유한적인 생명에 대한 애상감. 유한한 생명에 대한 애상감 나타나고요. 두 번째 말했죠. 그가 가난한 삶을 살았던 그 삶이 가난한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한 안타까움. 선생님, 얘가 왜 가난하게 사는데 얘가 안타까워요? 왜? 인품이 굉장히 훌륭했잖아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그래도 가난했잖아, 끝까지.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수 있잖아요. 훌륭한 인품을 가졌었는데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어렵죠? 와, 이거 겁나 어려운 거 나온다. 여러분 10강에 가, 나는 둘 다 어려워요. 진짜 중요한데 진짜 어려운 작품들이에요. 이때까지 배웠던 작품 중에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려운 작품들입니다. 누구냐? 우리 누가 나가봤는데 수아인가? 수아가 10시에 수업이 8시에 다른 과외가 다른 수업이 있다고 했죠? 우선은 선생님이 이게 녹화를 해가지고 올려놓을 거니까 선생님이 올린 거에서 40분 정도의 수업을 들어와서 이해되시죠? 선생님 바로 링크 올릴 거예요. 이거 수업 끝나고 나서 링크를 올릴 테니까 영어 수업 다 끝나고 나서 40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보고 있지 말고 앞부분 잘라서 지금 40분 지났거든요. 40분 정도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수업을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유수아 씨?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래요. 네. 왜냐면 여러분 이 10강이 너무너무 중요해. 너무너무. 진짜 중요해요. 지금 하는 게 맞을까 싶을 정도로 중요해요. 우리 윤동주님 하면 일제강점기 사람이라는 거 알겠고요.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가진다는 것도 여러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특히 신림은 알아야죠. 윤동주 씨 했었죠. 내신에서. 알아야 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유시 서정시니까 갈래 안 쓰고요. 성격부터 적을게요. 진짜 정말 진짜 중요한 시들입니다. 가와 나. 앞에서 한 것보다 4배 중요해요. 4배. 물론 참여록은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자성찰 나오는 CD 같은 경우에 참여록을 꼭 예시로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음. 윤동주 시는 여러분 부정적으로 끝나는 게 거의 없어요. 한 2개 정도 있으려나? 거의 대부분 의지적이나 긍정적, 미래지향적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 현실 속 자아 성찰과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보이죠?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 현재에서 현재로 다시 돌아오긴 합니다. 거울의 상징성을 통한 성찰이 나타나고요. 3번째, 독백적 어조를 통해 고백, 성찰, 의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내 얼굴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비춰볼 수 있는 건 여러분 자아 성찰의 매개체. 이거랑 똑같은 거 찾으라는 문제 엄청 자주 나와요. 뭐 우물이라든가 하늘이라든가 이런 걸 찾으라는 문제 엄청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근데 이 녹이 낀 구리 거울을 뭐라고 하냐? 어느 왕조의 유물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얘는 무엇으로 자기를 돌아보냐? 개인적으로 돌아보는 게 아니고 역사의식을 갖고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역사의식을 갖고 자기 자신을 성찰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신의 구리 거울 속에 무엇이 남아있냐? 자신의 얼굴이 남아있습니다. 이 얼굴을 뭐라고 했냐? 욕되다,
라고 해서 봐봐. 이거 성찰했지? 결과 어떻게 됐어? 욕되다. 성찰을 하고 결과했을 때 욕되다 했으니까 자기 자신의 현상적 자아에 대한 현실적 혹은 현상적이라고 해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반성하죠. 자, 1형. 만국의 역사 속 욕된 자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만국의 역사 속에 욕된 자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 자 그래서 여러분 나는 몇 인칭이야? 1인칭이잖아요. 1인칭에 뭐뭐 하자 이거 청유형 쓰면 안 돼. 1인칭에 뭐뭐 하자 쓰면 안 돼. 문법적으로 맞지 않아. 시죠? 허용이야. 왜 이렇게 썼겠느냐? 의지 강조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성찰 의지 강조. 그러면서 참회 글에 어떤 내용이 나타나냐? 참회 글 2번 나와요. 2번 나오는데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받아 살아왔던가. 그러니까 현재 하는 과거의 자아 반성입니다. 과거의 자아를 반성해. 나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받아 살았는지.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시죠? 현재 하는 과거의 자아 반성. 이때까지 현재부터 지금까지의 자아 반성이에요. 현재부터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아 반성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현재예요. 그러니까 시제는 현재예요. 그래서 이어는 무기력한 자아에 대한 현재의 반성. 자,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여러분 즐거운 날 조국의 광고이겠죠? 조국의 광고일 겁니다.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스스로에게요.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을까? 미래 시점에서의 참회.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나 진짜 왜 이때까지 공부를 안 했을까? 라는 것을 현재 하는 과거의 반성이잖아요.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반성. 근데 한 5년 후에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졸업할 때 되거나 한 7년 후에 남자들은 한 7년 후 정도 되겠죠? 7, 8년 후에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갈 수 있는 곳이 없을 때 와 씨! 나 그때 왜 그런 생각만 하고 실천 안 했냐? 이런 생각인 거예요. 왜 그때 반성만 하고 왜 반성하지 말고 실천을 했어야지 이런 반성을 이야기하는 거야. 미래 시점에 하는 현재의 반성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현재 참여했던 걸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힘써 싸울 것을 왜 그때 소극적으로 참여만 했을까라는 반성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실천을 하지 못하는 실천하지 못하고 참여를 하고 있는 현재에 대한 미래 시점의 반성이에요. 어렵다 했죠. 자, 여기까지는 반성했고 성찰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 했죠. 윤동주 시인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밤. 당연히 일제강점기겠죠? 부정적인 시대 상황일 겁니다. 당연해요. 당연해.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 좋을 때 성찰하니? 외부 상황이 안 좋을 때 성찰하잖아. 자아 성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아 성찰의 시간. 반면 바다 나의 거울을 여러분 밑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처절한 자아 반성, 자기 반성. 그리고 여러분 또 자기 스스로에게 닦아보자 했으니까 시적 허용이고 의지. 현실 극복을 위한 의지. 노력. 뭐라고 썼냐? 처절한 자아 반성과 극복을 위한 노력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 오늘 여유롭진 않겠다, 시간이. 그러면 여러분 이제 자아 성찰했으니까 결과 나와야지.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가. 여러분 운석이야. 거꾸로 세모 쳐주세요. 운석에 거꾸로 세모. 하강적 이미지. 죽음의 이미지. 왜 근데 나는 운석 밑으로 혼자 걸어가냐 여러분. 고난과 역경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 나는 이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하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옆에다가 속죄양 모티프 이렇게 적어주세요. 속죄양 모티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희생을 통해서 어떤 구원을 해주겠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시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그 찬송가에 속죄양 속죄양 주 예수 내 죄를 줬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이런 노래가 있는데 예, 그래서 속죄양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구원했잖아요. 마찬가지야. 나도 우리 조국을 위해서 내 몸 하나 희생하겠다라는 희생 의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속죄양 모티프 썼죠. 자,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현재형 썼습니다. 한다, 온다. 현재형 썼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자기 희생 의지. 오형
조국을 위한, 조국의 미래를 위한 자기 희생 의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미래를 위한 자기 희생 의지를. 어렵죠? 그래서 주제가 부정적 혈속 자아성찰과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여기서 말했을 때 자기의 길은요, 희생하는 거죠. 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다. 혹시 캡처해야 된다면 여러분 수업 56분 40초. 56분 40초 정도, 40초, 42초 정도 오면 캡처를 할 수가 있겠네요. 바로 못 쓰신 분들이 있을까봐 선생님이 말씀을 드립니다. 되도록이면 수업 시간에 써줘요. 수업 시간에 써야 선생님 설명을 듣고 썼어야지 여러분 나중에 기억이 좀 더 많이 나거든요. 물론 나는 다시 보면서 복습하면서 쓰련다. 너무 좋죠. 그럼 선생님이 동영상을 촬영을 하는 보람이 있죠. 네, 너무 좋지. 복습하면서 쓰려면 너무 좋지. 등 너머로 훔쳐듣는 대숲 바람소리. 여러분 정서노래 하면 서정적이고요. 우화적이라는 것은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이따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심청전의 내용을 가지고 와요. 심청전의 내용 가지고 와요. 우화적이고 과거를 회상하고요. 슬픈 느낌 주거든요. 그래서 회고적이고 애상적이다. 자, 우선은 주제는 아주 간단해요.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이에요. 이거 쓸 거예요, 좀 이따가. 애상과 그림의 정서. 이미지 대치는 먼저 쓰자. 이미지 대치 시각이랑 청각이 대치가 되고요. 고전용은 심청전을 인용한다고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죠? 이 대립적 의미의 시어가 어떤 거 사용됐는지만 선생님이랑 찾아보면서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 어렵습니다. 등 너머로 훔쳐듣는 남의 집 대숲 바람소리. 밑줄 치세요. 남의 집 대숲 바람소리. 밑줄 치세요.
이것 때문에 과거에 회상을 하거든요. 과거를 떠올려요. 그러니까 과거 회상의 매개체. 과거 회상의 매개체. 밤사이에 내려와 놀던 초록별들이, 여러분, 초록별들이 내려와서 놀았대요. 어떤 동화적이죠? 그죠? 밑줄 치고 동화적 분위기인데, 초록별들은, 여러분, 보통, 여러분, 별 하면 어떤 느낌을 주냐? 이상이나 꿈 이런 거죠? 어렸을 때 나는 이상과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죠. 근데 잘 봐봐요. 별들의 퍼렇게 씨가 멍든 날개 쪽지가 떨어져 있다. 별들의 날개 쪽지가 떨어져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별이 떨어졌다는 뜻이겠죠? 진짜 별들의 날개 쪽지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댄잎이 떨어진 거야, 댄잎. 날개 쪽지는 떨어진 댄잎을 이야기야, 대나무의. 근데 중요한 건 퍼렇게 멍들었고요. 시각적 심상이죠. 자, 그러면 초록별들은 이상과 꿈인데 내가 퍼렇게 멍든 날개, 이 이상과 꿈에 날개 쪽지가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렸을 때 퍼렇게 멍들 만큼 맞았거나 아니면 안 좋은 기억이 있거나 아니면 집안의 사정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꿈과 이상을 접었어야 했다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실제로 멍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어린 나 듀울 안에서 매 맞고 여러분 실제로 맞은 거네요. 매 맞고 혼자 울던 눈물의 찌꺼기가 여러분 밑줄 칠게요. 눈물의 찌꺼기가 비칠비칠 아직도 거기 남아 빛나고 있다까지 밑줄 쳤어요? 아픔이 남아있는 상태 적어주세요. 과거에 아픔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심청이네, 시집, 심청이. 밥 빌어먹으러 나가고. 여러분, 여기 심청이를 가지고 온 이유가 있어요. 가난하고, 그래서 자신의 꿈도 없이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꿈을 잃고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심청이는요, 어릴 적 화자와 동일시되는 인물입니다. 신봉사 혼자 앉아 날무처럼 끄들끄들 졸고 있는 툇마루 끝에 여러분 개다리 소반 매우 가난한 소재 빈 상사발 매우 가난함을 느껴지는 소재죠. 선생님이 아까 여기 대립적인 미시어 사용한다 했죠. 가난함과 풍요로움을 대비해놔요. 가난함과 풍요를 대비하는데 자 방금 전에 개다리 소반 조그마한 밥상이에요. 근데 심지어 거기에 사발도 비어있는 거예요. 빈 상사발에 마음만은 부자로 쌓여주던 그 햇살 여러분 마음은 풍요롭게 쌓아준대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가난했으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희망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우리 다시 행복해지고 넉넉하게 살 수 있어. 라는 희망이 있었다는 뜻. 근데 다시 눈 뜨고 있다. 다시 눈 뜨고 있다. 여러분 밑줄 치고 반복법. 야, 나 어렸을 때 희망이 있었다니까? 어렸을 때 뭐 있었다 했어, 선생님이? 초록철 있었다니까? 심청이랑 화자가 동일시되는 이유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화자가 초록별 이상과 꿈을 가지고 있었고 심청이도 매우 가난하지만 이 햇살이 풍요롭게 눈 트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희망이 있었어. 행복해질 수 있겠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장승낙내 참대밭의 우레소리 우레소리도 여러분 천둥소리인데요. 이게 선생님 왜 풍요를 나타내줍니까? 여러분 우레소리는 매우 크죠. 어떤 희망의 메시지 같은 거였어요. 잘 봐봐. 장승상내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너 우리 집에 그 뭐냐 양녀로 드릴게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춘향이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양녀로 들어갈 수 없게 됐죠. 이룰 수 없게 됐잖아요.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인터넷 상태가. 희망을 이룰 수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무너져서 내게로 달려오고 있다요. 다시 무너져 버렸어.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심청이랑 화자가 왜 동일시돼요? 왜 동일시돼? 화자는 이상과 꿈이 맞았든 어쨌든 아니면 가난해서였든 날개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심청이도 마찬가지예요. 매우 가난했으나 풍요를 꿈꿨는데 그게 무너져 버렸대요. 무너져 버렸어. 이해되시죠? 무너져 버렸어. 그러니까 희망은 있었는데 눈 트고 있었는데 그 희망이 눈을 트고 있었는데 무너져 버린 거죠. 등 너머로 훔쳐듣는 남의 집 대수 바람소리 속에는 반복법이죠. 어린 날에 여름 냇가에서 손바닥 벌려 잡다 놓쳐버린. 그러니까 어린 날에 손바닥 벌려 잡다 놓쳐버린.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발가벗은 햇살의 반쪽이 앞질러 달려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가벗은 햇살은 순수함.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때까지는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 근데 어린 시절의 기억은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야 라는 인식의 변환이 나타나는 부분 찾으라고 하면 발가벗은 햇살. 엄청 어렵죠. 이걸 니들이 혼자 풀려면 절대 못 풀겠죠. 고등학교 3학년 수능 특강에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이거 고등학교 3학년 수능 특강에 나왔어요. 애들 엄청 어려워했어요. 발가벗은 햇살은 여러분 어린 시절에 순수했던 추억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나는 안 좋은 추억도 기억도 있지만 좋은 기억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인식의 변화. 그래 거기 또 있어.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앞질러 달려와서 기다리고 있대. 여러분 의인법이죠. 저 혼자 심심해 반짝이고 있다. 혼자 심심해 물구나무 서 보이고 있다. 결국에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성인이 된 후에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인이 된 후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 어린 시절 순수했던 추억과 아직 희망도 남아 있었고 나도 아직까지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죠? 이 시 어렵습니다. 주제가 너무 간단하니까 아주 간단할 거라 생각했는데 간단하지 않습니다. 되게 어려운 시예요, 이 시.
여러분,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큰일 났다. 지워도 되겠죠? 와, 나 망했네. 30분밖에 안 남았어. 틀린 문제 설명하고, 이거 네 문제 있는데 이것까지 풀고 틀린 문제 또 설명하고 이거 되려나 모르겠네요, 여러분. 이거 되려나 모르겠어요. 우선 해보긴 합시다. 되려나 모르겠는데 해보긴 합시다. 여러분 이거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바로 줌으로 들어올게요. 줌 들어올게요. 이렇게 열정적인 선생님이 어디니? 쉬는 시간도 안 갖고. 틀린 문제가 별로 없어서 여러분 그 전에 끝나면 그 전에 끝내드릴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다? 그럼 뭐 9시 넘겠죠, 여러분. 우선은 끄고 줌 링크 올리도록 할게요.